여러분들, 요즘 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다른 코인들은 돌아가면서 펌핑이 나오고 있는데 왜 하필 리플 XRP만 3달러 선만 살짝 건드렸다 하면 바로 무너질까요? 그냥 단순히 위에 매물대가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차트상의 기술적 저항 때문일까요?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께 차트만 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그 보이지 않는 손해 정체를 한번 제대로 드러내 보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통계학 박사이자 금융분석가로 활동 중인 짐 윌리가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리플 XRP의 가격이 안 올라가는 건 시장이 실패해서가 아니다. 월가의 초대형 은행들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눌러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가격을 눌러버릴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질려서 던지는 물량을 3달러 아래 구간에서 싹 다 회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핵심 증거인 코인베이스의 잔고 증발 상황과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의 의미심장한 침묵을 이어붙여서 그들이 설계하고 있는 100조 달러 규모의 거대한 판을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짐 윌리가 했던 발표 내용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최근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아주 구체적인 기관 이름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수탁은행인 뉴욕 BNY 멜론 은행입니다. 이 거대한 공룡 같은 은행들이 지금 뒤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을까요? 짐 윌리는 이들이 XRP를 3달러 아래 구간에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완전히 눈이 뒤집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XRP의 공정 가치는 최소 7달러에서 8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7달러짜리 가치를 가진 자산을 3달러도 안 되는 가격에 사들이기 위해 일부러 두꺼운 매도벽을 세워두고 시장에 공포심을 퍼뜨려서 가격을 마치 가두리 양식장처럼 좁은 구간에 가둬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냉정하게 말해서 이건 정상적인 투자 행위라기보다는 개미들을 상대로 한 일종의 약탈 행위라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 가격이 진짜 폭발하기 전에 개미들 손에 남아있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서 자기들 금고에 비축하려는 월가 매직 카르텔이 이미 돌아가고 있다는 게 짐 윌리 분석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냥 허무맹랑한 음모론일 뿐일까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짐 윌리가 제시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코인베이스 지갑 현황입니다. 지난 9월까지만 해도 코인베이스가 보유하고 있던 XRP 물량이 수억 개 수준이었는데 지금 다시 확인해봤더니 지금 다시 200만 개만 남겨두고 사실상 바닥 수준까지 줄어든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수억 개에 달하던 물량이 증발해버린 셈인데요. 이걸 개미 투자자들이 전부 사서 들고 나간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짐 윌리는 굉장히 섬뜩한 단어 하나를 꺼냅니다. 바로 NDA, 비밀 유지 계약입니다. 거래소들이 이 엄청난 물량이 어디로 이동했는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이유는 정말로 몰라서가 아니라 아예 말을 할 수 없게 묶어두는 계약 조항에 잡혀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수억 개에 달하는 XRP는 지금 월가 은행들의 외부 커스터디 금고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냥 거래소 잔고가 많이 빠졌네, 이 정도로만 보이게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금융기관들이 OTC 장외 거래와 각종 비밀 계약을 통해 시중 유통 물량을 통째로 자기들 쪽으로 빼내고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맞물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회장 레리 핑크입니다. 최근 한 패널 토론 자리에서 그가 XRP 현물 ETF와 관련된 질문을 직접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같으면 지금으로선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선을 긋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I can't talk about it. 그건 지금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짐 윌리는 이 짧은 한마디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금융권에서 말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경우는요, 이미 내부적으로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규정상 또는 계약상 아직은 공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한마디로 기관들의 진입은 이미 물밑에서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서로 악수를 나누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미 높은 구간까지 많이 올라와 버려서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률 매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엄청난 자금들이 상대적으로 유통량이 좁아진 XRP라는 파이프라인 안으로 집중적으로 몰려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짐 윌리는 이 현상을 수압에 비유했습니다. 좁은 관에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강제로 밀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관이 터져버리거나 물줄기가 폭발하듯이 치솟게 됩니다. 가격이 그냥 조금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튀어오른다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월가는 이렇게 3달러라는 뚜껑을 일부러 덮어놓고 그 아래에서 물량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XRP의 미래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기에 이 정도로까지 미친 듯이 매집을 할까요? 단순히 몇 배 수익 정도를 노리는 수준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월가가 욕먹을 것 뻔히 알면서도
XRP를 미친 듯이 쓸어 담는 이유. 짐 윌리는 여기에서 아주 충격적인 숫자를 하나 제시합니다. 바로 시가총액 100조 달러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각종 화폐 시장을 다 합쳐도 몇 조 달러 수준에 불과한데 100조 달러라는 숫자가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 싶죠? 그런데 그의 논리를 차근히 들어보면 오히려 소름이 돋을 정도로 현실적입니다. 그는 XRP를 단순한 해외 송금용 코인 정도로 보지 않습니다. 전 세계 무역 결제의 기축통화, 이게 바로 월가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XRP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구촌 전체의 무역 대금, 각종 파생 상품, 외환 거래가 XRP라는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가게 된다면 100조 달러라는 숫자는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는 리플과 XRP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견제하던 주요 은행들이 이제는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하나둘씩 리플의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수수료 줄이고 효율 높이기 위해 도입한다고 말하지만 속마음은 달러 체제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조용히 테스트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거대한 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3달러라는 헐값 구간에서 눈에 불을 켜고 XRP를 긁어 모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제 우리도 일단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연말 시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2달러가 한번 이탈하면서 다들 공포감에 크게 한번 흔들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워처그룹 같은 분석 채널들과 여러 리서치 매체들은 오히려 12월 연말 정점 돌파 가능성을 꽤나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아주 분명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거시경제 환경의 대반전입니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최근 들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시장에 돈이 다시 풀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어디로 흘러들어가겠습니까? 그동안 유독 눌려있던 자산, 그 중에서도 특히 암호화폐, 그리고 그 안에서도 XRP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ETF라는 강력한 엔진이 멈추지 않고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가격이 조정을 받을 때조차도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 XRP 현물 ETF는 출시 후 겨우 2주 만에 이미 6억 6천만 달러 규모 자금을 빨아들였습니다. 12월에 시장 심리가 조금만 회복되기 시작해도 이 ETF 파이프라인은 말 그대로 핵연료를 집어넣는 펌프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바로 제도권 금융에서의 공식 인정입니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아부다비에서 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냥 지나가는 호재 하나 정도가 아닙니다. 중요한 오일머니가 리플 생태계 안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고속도로가 막 뚫려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야, 그거 다 그냥 뇌피셜 아니야? 상상 좀 그만해.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누가 봐도 반박하기 어려운 공식 데이터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SEC가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진행할 때마다 참고 자료로 자문을 구하는 곳, 미국 정부가 유일하게 신뢰한다고 알려진 온체인 시장 분석기관, 바로 이 메살이라는 곳에서 최근 리플 XRP에 대한 대형 보고서를 하나 내놨는데요. 여기에 담긴 내용은 한마디로 리플의 새로운 탄생을 선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리플 XRP를 여전히 단순 송금용 코인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메사리 보고서에 따르면 XRP 레저는 이미 2014년 9월부터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장착해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제 XRP 레저 위에서도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처럼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디파이 서비스나 NFT 발행 같은 것들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가 수치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각종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시가총액은 392% 증가, 네트워크 수수료 매출은 187% 증가, 그리고 디파이 거래량은 무려 1000%가 넘는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솔라나와 이더리움이 10년 넘게 쌓아 올린 성과를 리플은 1년에서 2년 만에 거의 따라잡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메사리 보고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XRP는 기관 채택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 여러분들, SEC가 들여다보는 보고서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다는 건요, 사실상 게임의 방향이 이미 정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성장의 후방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뒷배가 자리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리플이 13년 전에 미리 발행해둔 총 1천억 개의 전체 물량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중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만 대략 400억 개 정도 되는데 이걸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자그마치 20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원래는 SEC 소송 덕분에 리플이 완전히 족쇄에 묶여있는 상태였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소송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되면서 그동안의 족쇄가 한꺼번에 풀려버렸습니다. 이제 리플사는 이 현금성과 보유 자산을 바탕으로 암호화폐 생태계를 공격적으로 말 그대로 미친 듯이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한 겁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백악관에서 열렸던 크립토 서밋을 떠올려 보시면 그 자리에 초대된 알트코인 창립자는 딱 2명뿐이었습니다.
체인링크와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였습니다. 이건 사실상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지목해준 겁니다. 너희가 미국의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한번 깔아봐라. 이보다 더 노골적인 호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메사리 보고서의 결론과 트럼프의 이런 지원 사인을 종합해서 보면 리플의 진짜 정체는요, 많은 분들이 생각해 오셨던 소금의 기축통화라는 역할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비유를 들면요, 글로벌 디지털 DTCC, 그러니까 미국 예탁결제청이 담당하던 역할을 XRP 레저가 대신 맡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국으로 치면 한국예탁결제원과 같은 곳입니다. 주식과 채권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매매가 발생했을 때 돈과 증권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교환해주는 기관이죠. 리플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도 정확히 이 역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행과도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의 모든 자산이 토큰화되는 시대가 오면 그 토큰화된 자산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서로 교환해주는 글로벌 중앙결제 및 보관센터 역할, 그 허브를 XRP 레저가 맡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장관, 상무장관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리플 XRP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발언들이 나온 겁니다.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가장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는 이런 인프라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XRP는요, 그냥 시세만 왔다 갔다 하는 코인이 아닙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의 차세대 운영체제, 한마디로 새로운 OS가 되어가고 있는 자산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모든 퍼즐 조각들이 이제 슬슬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월가는 3달러 밑구간에서 물량을 빼앗으려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고, 미국 정부와 메사리 보고서는 리플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가격만 보면서 흔들리고 있는 쪽은 뉴스의 표면만 보고 속사정을 모르는 개미 투자자들 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네이버가 두나무의 업비트를 아예 지분 100% 자회사 형태로 품어버렸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한국 1위 플랫폼과 한국 1위 암호화폐 거래소가 완전히 한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걸 단순한 인수합병 정도로만 볼 수가 없는 이유는 기술 패권 전쟁 한복판에 한국 기업이 정면으로 뛰어들었다는 선언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베팅을 했을까요?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이 AI와 블록체인 결합을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는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RWA, AI 결제 같은 영역은 이제 일반 기업들끼리 경쟁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와 기관들끼리 맞붙는 전쟁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두나무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 기업 하나만의 힘으로는 글로벌 무대에서 버티기 어렵다. 팀 코리아로 한번 정면 승부를 걸어보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업비트의 전략이 본격적인 한국판 코인베이스로 자리 잡아간다는 겁니다. 미국 코인베이스가 왜 그렇게 잘 나가고 있습니까? ETF, 기관 대상 서비스, 수탁, 토큰화, AI 결제 같은 것들을 다 함께 묶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업비트는 이미 XRP 유동성의 심장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압도적인 거래량과 강력한 커뮤니티 파워. 이 구조에 앞으로 네이버페이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시작하면 XRP 생태계의 확장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해킹 관련 이슈도 있었습니다. 약 540억 원 상당의 솔라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업비트가 여기에 대해 피해 금액 전액 보상을 즉시 약속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역설적으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사업자라는 이미지를 보여준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요, 이 네이버 두나무 빅딜 발표가 나온 뒤에 시장 안팎에서 이런 말들이 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팔고 그냥 XRP로 갈아타라. 이게 단순히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농담이나 밈 수준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예전에 비트코인이나 오지 초기 산업에 일찍 투자했던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XRP는 우리 집안을 아예 은퇴시켜줄 자산이다. 이 말이 그냥 감정적인 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XRP는 ETF, 기관자금, 글로벌 송금, 토큰화, 그리고 실제 상용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통계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 시장에 진입하는 가장 큰 이유 1위가 단기적인 투기 목적이 아니라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해서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투기장 정도로만 취급되던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는 점점 금융 시스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판에서 어떤 자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유틸리티, 제도권 편입, 글로벌 송금 네트워크,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자산, 결국 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건 XRP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XRP는 아직 본격적인 시작 버튼조차 제대로 눌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요즘 블록체인 시장 안에는 또 하나의 새로운 가문 비즈니스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트럼프 가문의 코인들처럼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일가 역시 거대한 프로젝트를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스크 가문은 스페이스X와 테슬라, 뉴럴링크에 이어 이제는 블록체인 사업 영역으로까지 손을 뻗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이 변화를 단순히 사업 분야를 하나 더 추가하는 수준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통째로 선점하려는 머스크 가문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머스크의 동생 킴벌 머스크가 참여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금융 프로젝트가 알고 보니 머스크 가문을 중심에 둔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 구축 실험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이 만들어 놓은 AI 인프라 위에 동생이 설계한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을 그대로 얹어버리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이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는 순간 머스크가 소유한 X 안에서 바로 거래와 결제가 가능한 실물 결제형 코인 생태계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미 시장 안에서는 이 구조의 중심이 될 만한 머스크 패밀리 코인 후보들이 여러 개 거론되고 있습니다. AI 결제에 특화된 코인, 위성 데이터와 연동되는 코인, 여기에 테슬라 에너지 거래를 위한 코인 후보들까지 다양하게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보들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공식 지원을 받게 된다면 트럼프 가문의 코인이 급등했던 것처럼 머스크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몰려들게 될 겁니다. 언론 기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난 뒤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미 한 발 늦은 타이밍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자리를 잡아야 할 타이밍입니다. 시장이 조용할 때 먼저 선점해둔 사람들만이 2025년에 머스크 졸업 코인을 실제로 손에 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프로젝트와 연결된 구체적인 코인 이름들, 그리고 현재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초기 단계의 데이터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만 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창구를 열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번으로 일론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이 프로젝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구체적인 진입 구간까지 메시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단순히 가볍게 소비되는 투자 테마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과 기술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 흐름의 한가운데 바로 중심축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AI, 위성, 블록체인, 그리고 머스크라는 이름, 이 네 가지 요소가 하나로 결합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